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이 올해 뭐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 상승 요인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저번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감소, 그러니까 기대보다 못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4분기는 특별 성과금이 다 대부분 지급돼서 네.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최대 이익 냈거든요. 어. 그럼 당연히 보너스 많이 주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미스가 났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뭐 그거 일회성인데. 그리고 아직 삼성 직원들 아직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아마 네. 많이 줄 거예요. 네. 네, 이미 그거를 떨어냈어요. 회계적으로 처리를 해놨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15조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13.8조 원인가 그 정도 나온 거예요. 1조 원 이상이 미스난 건 이제 특별 성과급, 지급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는 뭐 회사 펀더멘탈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매출액이 일단 증가했어요. 삼성전자를 평가절하하는 그 투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매출이 10년째 정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조 원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300조 넘을 겁니다. 그러면 역대급 지금 매출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 제품이 매출액이 잘 나온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품 단가를 올렸던가 네. 아니면 많이 팔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쵸. 많이 팔았어요, 실제로. 이번 4분기에도 스마트폰이 되게 잘 나갔대요. 뭐 폴더블폰 같은 거. 근데 어차피 그런 것들이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4분기 실적에서 너무나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신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삼성의 수익성 전략이 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거 수익성 전략, 그러니까 D램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이번 4분기 실적에도 D램 수익성 개선에 대한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디서플린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절제. 네. 그게 한번 사전 찾아보면 절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뭐 아마 유경 앵커님도 아마 그러실겠지만 네. 내가 뭘 어떤 카페를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장사가 잘 돼요. 2호점 차리고 싶잖아요. 아, 그죠. 이거 너무 잘 돼. 3호점? 막 이 욕구 들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근데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있다. 절대 물량을 안 늘려요. 늘리면 더 많이 벌겠죠. 근데 2018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그 슈퍼사이클 끝나가지고 네. 다음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왜 이 절제를 하냐면 아우를 도와줘야 돼요, 지금. 우리 집에 아우, 그 파운드리랑 아우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빨리 커야 돼요. 그래서 형이 돈을 많이 벌어줄 테니까 너는 빨리 커라. 그래서 이쪽으로 좀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그 D램은 영업이익률이 50%짜리예요. 네. 파운드리는 10%밖에 안 돼요. 근데 시장에서는 동생이 더 점수를 많이 줘요. 형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야, 너 원래 잘 버는 사람이잖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유지. 주가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동생이 만약 파운드리가 여기서 매출가익이 점프를 하잖아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인 TSMC를 이제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어떤 수익성 전략은 파운드리를 위한 이제 전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딱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 업종, D램은 기본적으로 좋지만 2분기부터 가격도 올라갈 거예요. 파운드리 쪽이 올해 좀 승부처가 아닌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성과 나는지 그거는 상반기에 어쨌든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3나노 공정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네. 양산 시점이 올해 상반기래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 TSMC보다 먼저 생산하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죠. 만약에 진짜 그쵸. 성공하면.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입장에서 좀 주목할 게 이제 D램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D램은 기본인데 하이닉스는 D램만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D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D램 가격 계속 올라가요. 현물 가격이. 그러니까 고정거래가로 실적을 매기는데 그거는 이제 월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2분기부터는 고정거래가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높아요. 네. 근데 지금 현물 가격이 이미 올라요. 그러면 현물 가격에 따라서 고정거래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번 CES에서도 알려졌지만 D램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뀐 게 이번 CES 제일 많이 나온 게 자율주행, 로봇. 그쵸. 네. 자율주행 로봇에 반도체 안 들어가면 어떻게 그게 움직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요. 그럼 D램의 사이클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거 하이닉스가 만년 저평가인데
하이닉스의 가치를 레벨업할 수 있는 또 좋은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소부장 기업들도 좀 주가들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네. 일단 저는 소부장 쪽에서는 그 후공정 회사들 있잖아요. 네. 후공정하는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예전에는 자기네가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외주를 안 주고 직접 웨이퍼까지 만든 웨이퍼에서 이제 회로 그린 다음에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를 띄워내야 돼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이제 절단이라고 그러죠. 절단한 다음에 검사도 하고 조립해서 패키지에 딱 해놓고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반도체 사서 한번 조립해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PC 같은 거 분해해가지고. 남자분들 많이 네, 하시죠. 네. 그게 이제 패키징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꽂으면 돼요. 그 과정인데 그 이제 마무리 과정이죠. 실제 쓸 수 있게. 그걸 후공정이라 그래요. 근데 그 후공정을 이제는 외주를 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실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네.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들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후공정도 되게 다양한 게 아까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장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절단도 해주고 뭐 검사도 해주는 그런 장비거든요. 웨이퍼에서 이거 칩을 떼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뭐 아니면은 검사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패키징을 해주는 전용 서비스 업체들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점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외주를 주다 보니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 이제 후공정 회사들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일본 업체들이 그동안 뭐 독점을 하거나 미국 회사들이 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삼성도 뭐 동지세미캠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관광액이라 그래가지고 웨이퍼에 이제 관광액을 붙인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대부분 일본 제품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개발을 해서 삼성과 같이 이번에 뭐 국산화에 성공했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국산화 성공한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외부 업체를 대체하는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도체 소부장도 어쨌든 뭐 형님인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상승 요인 뭐 너무 많네요. 반도체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반도체주로 올해 또 투자 수익 많이 내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잖아요. 반도체가 조정받을 요인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정받을 요인은 일단 이제 아까 뭐 파운드리에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ASML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EUV 장비라고 하는데 네. 이 장비를 가지고 삼성이나 많은 업체들이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TSMC도 그렇고 이게 있어야만 이제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요. 근데 ASML이 유일하게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그 회사 외에는 EUV 장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주문이 밀려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회사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대요. 그 여기가 그 이재용 부회장도 가서 네, 달라고 맞아요. 한다는 거기 맞죠? 근데 이러면 네. 이제 장비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그쵸. 스케줄이 좀 밀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하나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어요. 파운드리 업체한테는 약간 좀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리스크인데 얼마나 빨리 좀 회복이 되느냐가 일단 관건이긴 하겠지만 한 가지 좀 악재는 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3나노 양산에 성공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실패할 수도 있죠. 네. 사실은 삼성이 예전에도 보면 뭐 4나노, 5나노도 수율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악재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가격이 이제 고정거래가가 올라야 되는데 2분기에 안 오르는 거죠. 네. 2분기 지금 시장 예상은 올라가는 쪽에 예상을 하는데 그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D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 PC, 모바일, 서버인데 서버 쪽은 좋을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도 의의를 제기 안 하는데 네. 문제가 PC랑 모바일인데 모바일이 지금 올해는 예상보다 많이 팔릴 거란 얘기가 많아요. 네. 근데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수요가 안 나와가지고 예, 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외부 활동 안 해버리면 생각보다 수요가 줄 수 있어요. 네. 그거랑 그 다음에 이건 또 반대되는 현상일 수 있는데 이제 오미크론 변수가 완화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노트북과 PC 수요가 줄겠죠. 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PC 수요가 줄면서 D램 수요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리스크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라는 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버 쪽은 여전히 좋고 모바일도 삼성이 올해 20% 이상 출하량 증가 목표치를 세워놨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역성장을 했거든요.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 데이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삼성전자도 목표를 좀 올린 걸로 봐선 괜찮고, PC도 당연히 줄 수는 있어요. 수요가. 아무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근데 기업용 노트북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대요. 이번에 CES에서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용 노트북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CES 2022에서도 그 노트북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이다 뭐 아니면 코로나 변수를 떠나서라도 지금 이제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뭐 내가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노트북 가지고 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도 그대로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도 네.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환경들이 지금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형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노트북 수요가 준다고 예상을 했지만 기업형에서 이게 만약에 구매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 부분을 좀 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D램 업황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 기업형 시장이 커지잖아요, PC가. 네. 그럼 수혜를 받는 업체가 주로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했잖아요, 낸드 네. 사업부. 그 낸드 사업부가 주로요 기업형이에요, 수요처가. 그래서 하이닉스한테 되게 좀 좋은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참 기분이 좀 그러실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견디길 잘했다 이러실 거고, 바닥에 손절하신 분도 계시겠죠. 아 네. 좀만 참을 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해도요. 그때 난 전혀 먹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온갖 비관론이 우세하니까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안 먹혔는데, 지금은 또 이걸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시장이 원하는 것만 듣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진짜 투자가 어려운데, 분명한 건 반도체는 어쨌든 우리는 평생 이제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네. 없이 못 살아요, 사람은. 그래서 수요는 꾸준하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저점 대비 한 40% 올랐거든요. 네. 이거 올랐다고 너무 쉽사리 좀 팔지 마시고 한번 좀 계속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삼성전자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10만 5천 원, 11만 원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투자분들이 좀 한번 잘 본인 판단으로 한번 잘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8만 원까지는 한번 찍었는데, 일단 이제 메모리 좋은 거 반영돼서 저는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9만 전자, 10만 전자 가려면은 결국엔 파운드리에서 성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좀 PBR이 비싸요. 한 제가 알기로는 1.6배 정도 되는 것 같고 하이닉스가 1.3배. 네. 근데 결국 이제 그 격차는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결국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려면 파운드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메모리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삼성전자 10만 원까지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맨날 보니까 TSMC에도 맨날 밀리고 작년에도 기대했다 또 안 되고, 네. 본인이 확신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못 하시는 분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왜 확신도 없는 기업을 왜 가지고 가세요? 주식을. 그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확신은 없는데 공부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갖고 계시다가 공부를 하세요. 전자에 대해서. 전자가 올라가야 될 이유들을 한번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네. 그게 안 보이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괜찮다더라. 이거는 사실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보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해서 앞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너무 의존만 하면은 결국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10만 원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네. 삼성전자를 왜 10만 원만 보냐. 나중에 15, 20도 보고 투자해야 된다. 당장이 아니라 몇 년 후까지 본다면. 근데 그런 건 하나의 그냥 저의 의견일 뿐이지 그게 맞고 안 맞고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얘기하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네. 뭐 15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는 몇 년 후에 달성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럴 역량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기대하는 게 M&A예요. 그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이번에 CES에서 M&A 한번 하겠다. 네. 그것도 빠른 시간에 결과물 나올 것 같다. 언급을 했어요. 그럼 기업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이면 지금 삼성전자를 뭐 8만 원에 고민할 게 아니라 더 사야죠. 빠지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흔들릴 때 더 사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거 될까? M&A도 안 될 것 같고. 그럼 그런 분은 하이닉스 해야죠. 굳이 삼성전자를 왜 하고 계세요? 그 예를 들어본 거예요. 아니면 전자보다 더 괜찮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고민을 진짜 해보시고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더 사도 됩니다. 네. 더 사고 가져가시고 동의를 절대 못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 쪽으로 한번 교체하는 것도 좋으니까 네. 너무 무조건 됩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삼성전자가 또 대야만 우리나라가 또 증시가 올라가는 그쵸. 거니까 저는 아무튼 좀 삼성전자의 10만 전자가 올해 한번 좀 터치를 했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 10만 전자 터치 대부분 분들이 바라실 거예요. 저도 그러고 삼성전자 좋게 봅니다. 네. 네, 저도 다 뭐 갤럭시 폰 다 쓰고 있고 뭐 갤럭시 북 쓰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좀 화이팅